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날이었는데요. 일단 국회에 오기는 왔었는데 청문회는 시작조차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언제 다시 열릴지, 열릴 수는 있을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재정경제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먼저 와 있어야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후보자가 안 되는 데 인사청문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이런 경우 없었잖아요. 왜 이러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위원장님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자,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지난 1월 18일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의결하셨잖아요. 왜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합의를 못 합니까? 위원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본인이 방망이를 뚫어놓고 나서 그걸 스스로 부정하십니까?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장 자체를 아예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여기 와서 뭔가 해명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무슨 후보자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하면 안 내주고 여당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면 내주고 그렇습니까? 자세가 좀 틀려먹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이 20년간 동시에 같이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20년간 동시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조용하십시오. 자, 조용히 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시겠어요? 정태호 간사님,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시겠냐고. 네, 저렇게 여야 의원들이 공방 벌이는 동안에 이해운 후보자는 옆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너무 안 냈다, 자세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뭘 이따위로 운영하냐 이런 말까지 오갔는데요. 성추위문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재경위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의힘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그 당시 후보자들 자료 제출 불성실했던 적 많고요. 그 당시에도 민주당도 당연히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연 다음에 그 인사청문회 안에서 국민들께서 이러이런 자료들 제출 안 했습니다라고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대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국민들이 또 역시나 볼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 지금 영상으로 안 나온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해운 후보자를 무조건 방어해주겠다 이런 태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도덕성 검증할 거고 맞지 않는다면 저는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 왜 이 후보자를 채택했는지 임명했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보고 도덕성 검증 지금까지 쭉 나왔던 거, 자 후보자가 그렇게 인사청문회 가서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한번 들어보자. 부실하다면 우리도 같이 부적격 보고서 내겠다 이런 의도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여당일 때도 분명히 그런 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열렸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0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 상당히 말빨이 센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말 실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타격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다면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엉터리 인사인지 정말 증명하고 싶다면 인사청문회 열어서 하면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원정 위원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청문회는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열어서 제대로 검증한 거 그 앞에서 좀 질타를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재경위를 보니까 법사위나 과기정 통일보다는 좀 낫네요. 나아요? 거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어쨌건 1차적으로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혹이 되는 자료조차 안 냈다는 것은 사실 청문회라는 게 하루 열리는 거지만 이 지명부터 지금까지 어떤 전 과정을 청문회라 보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못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청문회 오늘 하루만 하면 끝인데 이날도 이제 자료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뭐 금융자료 내는 걸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 자체는 잘못이죠. 왜냐하면 본인도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의원들이 질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질문할 텐데 언론 보도만 보고 질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 잘못됐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국민들이 보시는 데서 야당이 그래도 이 질문을 하면서 얼마나 이해운 후보자가 부적격인지를 좀 드러내는 저는 그런 중요한 또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지금 청문회를 안 여는 것만이 어떤 면에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질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열어서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지금 답변을 못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는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은 일단 뭐 파행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일단 이 청문회 날짜를 잡아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날짜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이해운 후보자를 맞닥뜨렸는데요. 질문을 여러 가지 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제출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습니다. 15%는 과장일까요? 과장이죠. 저희가 75% 정도 냈습니다. 야당에서 고려하면 더 내실 건가요?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요. 야당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자진 사퇴는 고려 안 해주세요?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혹시 그 야당이나 아니면은 언론이 고발한 것 때문에 오늘도 전체회의에서 반발이 많았는데 그건 한 번 더 사과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국회가 얘기했던 그 시한에 맞춰서 저희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내야 되는 자료들은 이미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심지어 30년 전, 40년 전 거를 달라고 하시니 국가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내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더 낼 수 있는 거 있는지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많은 의혹에도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네, 아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료 제출을 15%밖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건 과장이고 우리가 75% 정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진 사퇴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설명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자료 제출을 놓고는 아예 그냥 그 양측의 말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장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누구 말이 맞는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상 국회에서 뭐 인사청문회 준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자료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착시 효과가 있어요. 착시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당 10명, 야당 10명 정도면 한 20개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100건씩만 해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모수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전략상 같은 당이어도요. 경쟁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서로 공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물론 간사방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 양이 쏟아지니까 중복적인 자료 요구 내용도 있을 것이고 중복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거짓을 말하느냐, 누가 좀 부풀렸느냐를 알 수 있는 거는 통상 야당 입장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언론에 대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좀 그런 내용은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대한 후보자들은 자료 요구는 충실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자료를 내긴 냈는데 가족의 헌혈 참여 횟수라든지 좀 별로 궁금하지 않은 의혹과는 좀 무관한 그런 것들은 냈고 의혹을 좀 밝힐 만한 뭐 갑질, 투기, 부정청약, 아빠 찬스 의혹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내지 않았다라는 주장들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구자룡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내야 될 거를 좀 내야지 이게 퍼센트만 높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는 많이 내가지고 퍼센트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핵심적인 거는 안 내가지고 맹탕 청문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사실상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100사건이 나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답변 안 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청문회 자리에는 자료를 안 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이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할 생각이 아니라 이 부당함을 오늘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국민들께 각인시키고 알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날짜를 잡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과거의 사례하고 다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김민석 총리의 성공 사례를 모두가 봤잖아요. 안 내고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역대 최초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는데도 그냥 검증 통과. 다수당이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의혹도 다 소명된 듯이 지금은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자료를 안 내가지고 더 파헤치기 못하게끔 하는 저 부당함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청문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파헤치고 있구나. 이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게 아닌가. 노멀에 대비하는 또 새로운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내는 거는 검증받지 않겠다. 그래놓고서 검증에 대해서 이거 통과된 듯이 하는 건 국민 기만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징검다리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결국은 청문회는 열릴 것이고 소명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뭐 열리긴 열리겠죠. 날짜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가 미뤄지는 동안에 추가 의혹은 또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혜훈 후보자 그 막내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서 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병가를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서류상으로 드러났는데 근무 태만으로 제대가 늦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추윤 부대변인, 저도 이 자료를 확보해서 보긴 했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실제로 뭔가 병가가 꽤 많이 적혀 있고 막 이래요. 근무 태만으로 만약에 제대를 늦게 했다면 이것도 부실 병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의혹 아닐까요? 글쎄, 근데 저 근무 태만으로 5일 늦게 제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근무 명령 위반으로 경고를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5일 더 근무를 한 건데 그것을 이혜훈 후보자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전 그건 아니에요.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들이 일이죠. 아들이 그 불량하게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뭔가 아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아들이 병역을 제대로 뭔가 완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지적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아들들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는 저 근무지에 왜 공익근무 요원이 생겼는지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제기했던 그거에 대해서 뭔가 파고들어야지 이 부분은 저는 파고들 내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제기했던 것들 추가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 휴가 기간이 길다는 것 그것도 일반 병사보다 거의 2배가 넘는 것 같죠. 이것도 지금 병가나 이런 것들 공가 그러면 병가를 낸 서류들 아마도 뭐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아니면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지 국방부나 이런 데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그냥 이혜훈 후보자 이거 알아보세요, 뭐 제출하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방부나 이쪽에서 충분히 청문위원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청문위원들이 밝혀줘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좀 언급을 주셨는데 단순히 뭐 직무 태만으로 이제 제대가 늦어졌다 이런 문제는 어머니인 이혜훈 후보자에게 물을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 특혜를 받았다. 원래 없던 자리였는데 막내 아들이 마침 생긴 자리에 복무를 했다 보니까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이현정 의원, 이것도 명확하게 소명이 되진 않은 상태인 거고 청문회 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의혹이었잖아요. 이게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자료들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단적인 예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근무와 군필 관련해서 그 자료를 본인이 안 냈어요. 뭐 어디에 복무했는지 왜냐하면 복무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회복무요원이가 옛날에 방위라고 그랬죠. 방위를 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내면 끝까지 안 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방배경찰서가 왜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아들 요 사람만 공익근무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수영 주장에 따르면 그럼 왜 이 사람만 그냥 공익근무를 해줬을까? 자 그리고 이제 저렇게 많은 기간 휴가 간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일 뒤에 간 거. 그게 엄마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근본적으로 이 아들의 어떤 근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파헤치는 게 사실은 청문회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본인이 75% 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 지금 다 문제는 개인정보라는 그런 방패막에 숨어서 자료를 안 내는 거거든요. 네. 청문회 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지만이 그런 자료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혹도 새로 불거진 건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 지명 직전에 장남과의 어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받아야 됐던 월세를 한 번에 몰아서 받았다 이런 의혹인데요. 지명 발표가 있기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에 1,000만 원 넘는 월세를 한꺼번에 받았다 이런 것들이 좀 서류상으로 드러난 건데요. 구재룡 변호사님, 뭐 모았다가 나중에 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27개월치 월세를 한 방에 내는 건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아들과 작성했던 계약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계약서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었던 거고 사실상은 무상으로 살게끔 했다. 증여가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썼던 계약서가 아니다라면서 부랴부랴 이제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예. 계약서하고도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가하는 시점 3개월 이내 일괄 지급한다라는 그 계약서가 맞으려면 그 해 지난해 7월까지 납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형식적으로 지금 아들과의 관계가 뭐 동거인이냐 뭐 부양가족이냐 여러 가지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맞춰가는 과정 아니냐. 네. 지금 이것도 장관으로 물망에 오를 때 내부 검증이 있을 때 지금 저걸 정리했거든요. 시점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아 이거 문제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문제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거는 1,080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걸 보니까 그 앞에 계약서도 허위인 것 같다라는 걸로 오히려 확대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예. 뭐 본인 해명을 들어보려면 청문회가 열려야 될 텐데 여야 합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